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때보다 지금은 조금 더 구체화된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업데이트가 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또 살펴보게 되는 이유는 주변에 굵직굵직한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진보화된 그 발표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조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해당 지역이 앞으로 경기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가 굉장히 조성이 많이 되는 지역이고,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이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에 따라서 이게 자산 격차가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제가 정보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보다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보다도 좀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아는 만큼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요. 일단 구독하기, 좋아요, 예, 꾸준한 시청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그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규제의 역설, 규제로 누르니 튀어오른 평택 아파트 값. 그래서 제가 한 저번 주쯤에 말씀드렸죠. 평택을 다녀오니까 평택의 아파트 값, 장난 아니게 올랐고요. 또 이제 물건,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물건이 정말 없을까요? 아니죠. 물건은 있는데 단기간 안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분양권, 넘사벽이에요. 뭐 지제역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김포, 도봉, 강북. 자, 이 해당 지역들 지금 전세, 뭐 전세 입법 때문에 뭐 여기만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다 불안한 상황인데, 전세 불안에 실수요자들이 그 중저가 아파트들을 많이 매입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좀 중저가 아파트 단지, 특히나 이제 오래되고 또 그런 아파트들조차도 지금 이렇게 가격이 뜀박질을 했다. 근데 이제 뜀박질한 이유는 뭐죠? 사람들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 외곽 지역에 나홀로 구축 오래된 아파트도 거래가 되더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도 이제 가격이 뛰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비규제 지역 김포죠. 예, 김포까지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찾아 나서는 거죠. 왜? 조금 내가 좀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제 지역보다는 비규제 지역 가게 되면 대출이라는 게 조금 수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중저가 아파트들이 지금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아파트값, 전세값, 예, 이 두 마리 토끼가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파주, 부산 일부. 그래서 부산도 규제는 들어갔지만 강서구나 금정구 같은 경우 또는 부산 인근 위성 도시를 가게 되면 아직도 풍선 효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아직 잡히지 않는 집값, 아직 사람들의 심리는 굉장히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불안하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뉴스를 한번 보실 필요가 또 있거든요. 직방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2021년도에 집을 사겠다라는 사람이 69%의 응답률이 나왔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또 아파트 청약 관심도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데요. 자, 100명 중에 69명이 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자, 올해 2020년이죠. 그래서 올해 집을 사겠다라는 사람이 71.2%였습니다. 자, 그런데 2021년도 뭐 한 달도 안 남았죠. 내년에 집을 사겠다라는 사람이 69.1%예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수치상으로는 좀 줄어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69.1%라는 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지역별로 이제 그 비중을 따져보니까, 자,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지방을 봤을 때 경기도에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제일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71.5%. 그래서 한 100명 중에 72명 정도는 집을 사겠다라는 거고요. 가장 낮은 수치가 나온 게 이제 서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가격 비싸요. 예, 가보세요. 정말 비쌉니다. 현찰 많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신축 아파트? 뭐 좋죠. 근데 가격 더 비싸잖아요. 막 비싸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요런 아파트뿐만 아니라 최근 전세 입법 때문에 지금 그 중저가 아파트들도
아파트들도 이제 거래가 많이 되면서 사실상 가격이 많이 뜸박질을 했다고 아까 뉴스도 보셨고, 제가 이전에도 뭐 한국감정원이나 이제 KB 시세 자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지금 가격 많이 올라갔어요. 뭐 경기도 외곽 지역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서울에 집을 산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러니까 이제 64.6% 가장 낮은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경기도와 인천도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69%. 그래서 경기도와 인천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는 2021년도, 특히나 이제 고가 아파트 시장에 진짜 비싼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10억 원 이상 돈을 갖고 있고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보다도 그 이하의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실수요자들이 과연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저는 초고가 아파트 단지 그들만의 영역이 있고요. 또 그들만이 이제 사고 파는 시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중저가 아파트 단지. 근데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이제 뭐 8억 짓고 9억 짓고 10억까지 가는 상황도 연출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 굉장히 한번 전세 시장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는지 그 유무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몇 가지 또 살펴볼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또 국토교통부 장관도 교체가 되면서 어떠한 정책적 영향을 또 펼칠지에 따라서 이 향후 이 부동산 흐름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 바로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768-6번지 1원에서 지금 그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충원부 1원과 인접한 충원부 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정비 예정구역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작년 하반기인가 올 상반기, 그러니까 겨울 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뭐 16만 제곱미터가 넘는 예정구역과, 예, 그 다음에 이제 충무시장 8,660제곱미터, 그래서 꽤나 큰 이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충원부 1원과 충원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주거 및 상가 실태 조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지구의 주민 의견, 그 다음에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하고 있고, 또 이제 사업 시행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주민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방식은 공공시행, 그 다음에 민간시행이 있는데요. 자, 민간으로 할 거냐, 공공으로 할 거냐, 그 주민 선호도 사전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광역적인 위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좌측편에는 광명역 KTX역 단지, 개발계획 굉장히 탄탄하게 들어가고 있고, 지금 아파트 가격도 정말 잘 나가고 비쌉니다. 자, 바로 그 인접한 지역이 바로 충원부,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경기도 안양시인데요. 자, 그 안양청 건너서 광명역 KTX역 단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해당 지역, 뭐, 이 주변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호재, 굉장히 이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요 해당 지역에 우리가 그 하나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 제가 한 2, 3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 바로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물류, 유통 중심의 또는 이제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이제 첨단 R&D 센터가 들어서면서 이제 4차 산업이 들어서는 첨단 산업단지가 이제 조성이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인근에 그 안양 박달 테크노밸리가 또 이제 개발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안양 박달 테크노밸리 본격 추진한다. 그래서 탄약고를 2022년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이제 만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그 안양 박달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 TF를 구성하고 나섰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이 안양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 추진 TF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번 TF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지만 민선 7기 경기도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도 차원의 TF라는 뚜렷한 구심점을 만들어서 이 해당 지역, 이쪽에 지금 군부대가 있는데, 여기 사업 예, 대상지라고 있죠. 이쪽에 이제 여기가 지금 광명 KTX역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또 이제 그 시흥광명 테크노밸리고, 안양 박달 테크노밸리가 요렇게 이제 조성이 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양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4차 산업혁명을 시대를 맞아서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총 310만 제곱미터 부지에 첨단 산업과 자연환경, 상업, 주거 공간이 어우러진 친환경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서 현재 자연 녹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토지를 해제하고 부지 내에 소재한 탄약고 등 각종 군사 시설들을 한 곳의 지하 시설로 모으는 등 다양한 현안들이 이제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현안들을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서남권 일대에서 이 광명역, 그 다음에 석수동, 그리고 석수역, 그리고 뭐 이런 시흥시, 이 일대의 시흥광명 테크노밸리와 이 박달, 안양 박달, 이 테크노밸리가 이제 조성이 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이 새로운 도시가 생길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이 정비 사업이 지금 당장 뭐 뚝딱하고 아파트는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향후 미래 가치가 있고 또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아파트 신축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앞으로도 예,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꾸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호갱론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요 좌측편이 그 광명 KTX역이고요. 요 해당 지역에 지금 KTX역과 그 다음에 1호선 지선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해당 부지, 요 자리쯤에요. 그 신안산선 그리고 이제 월곡 판교선이 이 KTX역에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네 개의 노선이 이제 지나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바로 안양천 건너편에 정비 예정 구역인 이 충운부 일대가 바로 요 해당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쪽 편에는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가 이제 조성이 되고요. 이 안양천 건너로는 이 박달, 그래서 안양 박달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안양 박달 테크노밸리가 굉장히 좀 지체되고 좀 수면은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업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움직임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쪽에 이 테크노밸리가 두 개나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좋아지는 이 일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쪽에 이제 석수역 일대라든가 또는 이 인근의 시흥시라든가 또는 이 석수동 일대 안양 이 지역 광명 KTX역 이 해당 지역이 굉장히 미래 가치가 전망이 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다시피 강남 순환고속도로 타게 되면 강남 금방 갑니다. 자, 제2경인고속도로 타고 가게 되면 앞으로 일자리가 조성되는 이 지정타, 그래서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그 다음에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도 이 도로망을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되고요. 또 이제 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그 여의도라든가 가산 디지털, 구로 디지털,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많은 서울 도심권, 그리고 또 이제 이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를 지나치는 정말 굵직굵직한 일자리를 지나는 신안산선이 있고요. 또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3대 테크노밸리,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 과천, 판교를 이어주는 월곡 판교선 계획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KTX역, 전국에서 이 KTX 역사 중에서 가장 큰 게 광명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할 일이 많아서 크게 지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이쪽 주변에 그 신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으로 들어서는 재개발 예정구역. 자, 이 예정구역이 지금 현재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지금 현재 사업 단계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자, 이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민간으로 할 것인지 공공으로 할 것인지. 자, 그랬을 때 이제 안양시에서도 보게 되면 덕천지구 재개발 레미안 메가트리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공시행 방식으로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맡았고 2016년도에 입주한 이제 그 만 5년차, 4년차의 그 신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공시행 방식과 민간시행 방식은 약간의 그 사업
그 진행 절차가 좀 달라요. 자,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향후에 이제 사업 단계를 밟아서 신축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라는 건 이제 동일한데요. 일단 민간으로 할 건지 공공으로 할 건지 서로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이런 시행 방식을 두고 이런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게 설문조사지예요. 설문조사지. 그래서 꾸준하게 한번 지켜봐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정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단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주변에 지금 뭐 이쪽 해당 지역들 뭐 아파트 가격 정말 비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자리가 또 이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인구 유입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게 바로 이제 이 주택의 가치가 결정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도로망과 철도망 같은 거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마 교통의 요지, 도로까지 합치면 이만한 지역 없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향후 뭐 해당 이 정비 사업이 진행될 만한 이 충원부 일대 그리고 또 이제 이쪽 지역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 한 10년 뒤에 그 30년 차가 되면 또 재건축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또 그런데 이제 지분이 조금 잘 나오는 아파트 단지들도 좀 있거든요. 자, 그런 단지들을 조금 공략해 보는 것도 내 집 마련 시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최근 집값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너무 올라간 지역보다는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잘 알아보시고 좀 가성비가 있는 지역들 그리고 이제 향후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 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하여튼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토요일 저녁인데요. 가족분들과 내일 잘 보내시고 푹 쉬신 다음에 다음 주에도 활기찬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